저는 윤말순입니다. 올해 79이죠. 평생을 악착같이 살면서 모은 재산이 제법 됩니다. 이 집도 뒤편 땅도 모두 제 피와 땀으로 일군 것들이에요. 아들 민호와 며느리 지연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3대가 화목하게 사는 집 같아요.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식탁에 앉으면 느껴지는 그 차가운 시선들. 지연이가 저를 바라보는 눈에는 언제나 계산이 들어 있어요. 마치 제가 언제 죽을지 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눈빛 말입니다. 어머니 밥 드세요. 표면적으로는 정중하죠. 하지만 그 말투 속에 숨어 있는 건 존경이 아니라 의무감입니다. 저를 한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부담스러운 짐으로 여기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민호는 어떤가요? 제 아들이지만 요즘엔 지연이 눈치만 봅니다. 아내 말이라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와 지연이가 말다툼을 해도 늘 지연이 편에 서죠. 엄마는 요즘 세상 모르시니까 그래요. 이런 식으로 저를 무시합니다. 48살이나 된 어른이 제 앞에서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걸 보면 가슴이 답답해져요. 오늘도 저녁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덜그덕거리고 있을 때였어요. 지연이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단단한 결심이 들어 있었어요. 집도 땅도 이제 제 이름으로 돌리셔야죠.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지연이 얼굴을 다시 봤어요. 하지만 그 표정은 진지 그 자체였습니다. 뭐라고 했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미리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정리라니. 저를 벌써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였어요. 평생을 함께 살면서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니. 지연아, 너무 갑작스럽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니?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지연이는 전혀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갑작스럽긴요. 저도 이런 말 하기 싫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어요? 현실적으로라고 하니 더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것도 현실인데 벌써 제가 죽은 다음을 걱정하고 있으니까요. 민호는 계속 고개만 숙이고 밥을 먹고 있었어요. 마치 이 대화와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저희가 옆에서 모셔드릴 테니까 재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지연이는 마치 저에게 큰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보는 아니에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모를 리 없죠. 재산은 미리 넘겨받고 저는 그냥 얌전히 있으라는 뜻이었습니다. 더 이상 집 주인 행세하지 말고 그냥 신세지는 입장으로 살라는 거였어요. 내 재산을 왜 내가 관리하겠다는 거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너무 황당해서였어요. 어머니, 요즘 사기 사건도 많고 그러잖아요. 혹시라도 누가 어머니를 속여서 재산을 빼앗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럴듯한 이유를 대고 있지만 제가 어제 오늘 태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지연이가 진짜로 걱정하는 건 제가 사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다른데 재산을 써버리는 것이었어요. 식탁 위의 분위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지연이는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고 민호는 여전히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연이는 틈만 나면 재산 이야기를 꺼냈어요. 처음에는 돌려서 말했지만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평생 모시고 살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저희 것이 될 건데 미리 정리해 두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차피 자기들 것이 될 거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지연이를 보니 한심하면서도 무서웠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 며느리가 맞나 싶었어요. 평생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넘기라니. 그것도 제가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데 말입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지연아, 나도 아직 죽지 않았다. 어머니,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의미로 말한 거니? 내가 바보로 보이니?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참고 참았던 것들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지연이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이성을 잃고 화를 내는 고집 센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저희가 어머니한테 나쁜 짓을 하겠어요. 나쁜 짓이 아니라니요. 살아있는 사람의 재산을 미리 가져가겠다는 게 나쁜 짓이 아니면 뭐가 나쁜 짓인가요? 민호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지연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요즘 세상이 복잡하니까요. 제 아들까지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지연이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민호의 반응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 편에 서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요. 다음날 아침 민호에게 따로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지연이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에 민호를 불렀어요. 민호야, 어제 저녁 얘기 좀 하자. 엄마, 무슨 얘기요? 민호는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벌써부터 대화를 피하고 싶어 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지연이가 하는 말이 맞다고 생각하니? 엄마, 그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어차피 저희가 물려받을 재산인데요. 어차피라는 말. 그 한마디가 얼마나 아픈지 민호는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엄마는 언제 죽어야 한다는 거니? 엄마,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세요? 극단적이라고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재산을 넘기라고 하는 게 극단적인 게 아니고 제가 반대하는 게 극단적이라는 건가요? 민호야, 솔직하게 말해라. 너도 엄마 재산이 탐나니? 엄마, 그게 아니라요. 그럼 뭐니? 지연이 말이 맞다고 했잖니. 민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보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시선을 피했어요. 엄마, 시대가 달라졌어요. 결국 나온 말이 그거였습니다. 시대가 달라졌다고. 뭐가 달라졌는데? 요즘은 미리미리 정리해 두는 게 맞아요. 상속세도 생각해야 하고요. 상속세 핑계까지 대는 걸 보니 지연이가 민호에게 미리 뭔가 말해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엄마가 죽기를 바라는 거니?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누가 엄마 죽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그럼 내가 살아있을 때 왜 미리 재산을 넘기려고 하는 거니? 민호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도 입을 다물고 또 말하려다가도 머뭇거렸어요. 민호야,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지연이가 뭐라고 했니? 엄마, 말해봐. 지연이가 그러는데 엄마가 혹시라도 다른데 재산을 주면 어떻게 하냐고 했어요. 드디어 진실이 나왔습니다. 지연이는 제가 다른 곳에 재산을 줄까봐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리 자기 이름으로 바꿔놓으려고 했던 겁니다. 다른 데라니? 어디 말이야? 그게 혹시 자선단체나 그런데요. 자선단체라니.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연이의 속내는 이제 확실하게 알 것 같았습니다. 제 재산이 자기들 것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는 게 무서운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있을 때 미리 가져가려고 했던 겁니다. 민호야, 그럼 너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니? 민호는 또다시 머뭇거렸습니다. 제 눈을 보지 못하고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엄마, 지연이 말이 맞아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직접 키운 아들이 제 앞에서 이런 말을 하다니. 시대가 달라졌어요.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요즘은 다 이렇게 한다고요? 살아있는 부모한테 재산을 미리 넘기라고 강요하는 게 요즘 시대라는 건가요? 민호야,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엄마, 저희가 어머니를 잘 모실 테니까 걱정 마세요. 잘 모셔준다고요. 재산만 넘겨주면 잘 모셔주겠다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럼 재산을 안 넘겨주면 못 모시겠다는 거니? 엄마, 그런 말씀 왜 하세요? 하지만 민호의 표정을 보니 제가 짐작한 게 맞는 것 같았어요. 재산을 넘겨주지 않으면 지금처럼 잘해줄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외로운 사람인지 깨달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아들마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하니? 엄마, 그런 옛날 얘기 왜 하세요? 옛날 얘기라고요.
제가 민호를 키우면서 겪었던 고생들이 그냥 옛날 얘기에 불과한 거였어요. 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고 있니? 엄마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죠. 그때는 그때라니. 제 고생은 이미 끝난 일이고 지금은 지연이 말을 들어야 할 때라는 뜻인가요? 민호야, 엄마가 지금까지 뭘 위해서 살았는지 생각해봐. 엄마, 저희도 어머니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제 생각을 해서 한다는 말. 하지만 정말 제 생각을 한다면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조차 제 편이 아닌데 뭘 더 말하겠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연이가 장을 보고 돌아온 거였어요. 어머니, 민호 씨랑 뭘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하고 계세요? 지연이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예리했어요.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알고 싶어 하는 게 보였습니다. 별거 아니야. 제가 대답했지만 지연이는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께서 이해해 주신대요. 민호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언제 이해한다고 했나요? 하지만 민호는 이미 지연이와 한편이 되어 있었어요. 정말요? 어머니 고마워요. 지연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제가 정말로 동의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그럼 서류 준비해도 될까요? 서류가 뭐니? 재산 이전 서류요. 미리 준비해두면 좋잖아요. 아직 제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서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에게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어차피 결국에는 제가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지연이는 계속해서 재산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틈만 나면 그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 언제까지 미루실 거예요? 마치 제가 약속을 어기고 있다는 듯한 말투였어요. 하지만 저는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지연이가 서류 봉투를 들고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서류 다 준비했어요. 무슨 서류 말이니? 재산 이전 서류요. 변호사한테 부탁해서 다 만들어뒀어요. 벌써 변호사까지 만났다니요. 제 동의도 없이 혼자서 다 진행해 놓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언제 동의한다고 했니? 어머니, 민호 씨가 어머니께서 이해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민호가 한 말을 빌미로 삼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로 동의했다면 왜 제게 직접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민호가 뭐라고 했든 내가 직접 말하지 않았잖니. 어머니, 이제 그만 고집 부리시고 저희에게 맡기세요. 고집이라고 했습니다. 제 재산을 제가 관리하겠다는 게 고집이라고 했어요. 내 재산인데 내가 관리하는 게 왜 고집이니? 어머니,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실수라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실수를 할 거라고 지레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 정신이 멀쩡한데도 말이에요. 지연이는 서류를 탁자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내용이 채워져 있고 제 서명만 받으면 되는 상태였어요.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볼펜까지 준비해서 제게 내밀었습니다. 마치 당연히 서명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지연아, 나는 서명 안 한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희가 어머니한테 나쁜 짓 하겠어요? 나쁜 짓이 아니라면 왜 이렇게 강요하는 건가요? 정말 제 생각을 한다면 제가 원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연아, 나는 아직 내 재산을 넘길 생각이 없어. 어머니, 언제까지 그러실 건데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더 이상 예의를 지킬 생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원할 때까지.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요. 드디어 본심이 나왔습니다. 제가 죽기를 기다릴 수는 없다는 뜻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래야지. 어머니 너무 이기적이시네요. 이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제 재산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기적이라고 했어요. 내 재산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기적이니? 어머니는 어차피 쓸 데도 없으시잖아요. 저희는 서준이 교육비도 있고 앞으로 써야 할 돈이 많은데요. 손주 교육비까지 끌어들였습니다.
마치 제가 손주를 위해서라도 재산을 넘겨야 한다는 듯이 말하고 있었어요. 서준이 교육비는 민호가 벌어서 대면 되잖니. 어머니 요즘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민호 씨 월급으론 부족해요. 그럼 제 재산으로 보태라는 뜻인가요? 하지만 그래도 제 재산은 제가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내가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면 되잖아. 어머니 그렇게 하면 너무 번거로워요. 아예 저희 명의로 해놓으면 편하잖아요. 번거롭다고 했습니다. 제게 부탁하는 게 번거롭다고 했어요. 그럼 처음부터 제 도움 같은 건 필요 없다는 뜻인 거잖아요. 지연아,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니께서 계속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힘들어요. 드디어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재산을 넘기지 않으면 힘들게 해주겠다는 뜻이었어요. 힘들다는 게 뭔 뜻이니?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모시고 산다는 말. 그 말 속에는 언제든지 내쫓을 수 있다는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럼 재산을 안 넘기면 못 모시겠다는 거니?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재산을 넘기지 않는 시어머니는 필요 없다는 뜻인가요?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생 참고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야, 박지연. 제가 큰 소리를 냈습니다. 지연이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감히 누구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가 왜 진정해야 해? 제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 집에서 내 재산 가지고 내가 위협을 받아야 한다는 거야. 어머니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흥분하지 말라고? 너 같은 년이 내 앞에서 재산 넘기라고 강요하는데 어떻게 흥분하지 않아? 지연이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예의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았어요. 어머니, 어차피 저희 것이 될 거 미리 정리하자는 건데 왜 그렇게 난리예요? 어차피 자기들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너희 것이라고? 누가 그렇게 정했어?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라고? 내가 뭘 받아들여야 해? 어머니는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저희한테 의존해서 살아야 해요. 의존해서 살아야 한다고요. 제가 언제부터 지연이한테 의존해서 살았나요? 야, 박지연. 내가 너한테 의존해서 산다고? 어머니 사실이잖아요.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잖아요. 모시고 산다고? 내 집에서 내 돈으로 사는 주제에? 제가 핵심을 찔렀나 봅니다. 지연이 얼굴이 붉어졌어요.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돼? 사실이니까 말하는 거잖아.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 때문에 희생하는 게 많아요. 희생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함께 사는 게 희생이라고 했어요. 그럼 나가. 제가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나가라고.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지연이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나 봅니다. 어머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해? 너가 지금까지 한 짓을 보면서 그런 소리를 해?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요. 내가 죽어도 이 집은 내 것이 되지 않아. 제가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지연이 얼굴이 완전히 차갑게 변했어요.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그리고는 서류를 집어들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화가 나서이기도 했지만 무서워서이기도 했습니다. 지연이가 마지막에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후회하게 해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집 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연이는 저와 말을 하지 않았어요. 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도 저만 혼자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지연이와 민호는 방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있었어요. 민호야, 밥 먹으러 나와라. 제가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며칠 계속되었습니다. 완전히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었어요. 세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연이는 제 옷은 빨아주지 않았습니다. 청소도 제 방만 빼고 했어요. 마치 제가 이 집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이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이게 뭐 하는 짓이니? 제가 물어봐도 지연이는 모른 척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를 나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저희는 어머니와 상관없이 살겠어요. 상관없이 산다면서 왜 제 집에서 안 나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나가라면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지연이는 집에서 나갈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저를 더 괴롭힐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집에 있으면서도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어요. 손주 서준이마저 할머니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지연이가 뭔가 말을 했을 거예요. 서준아, 할머니랑 얘기 좀 하자.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랑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이까지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13살짜리 손주에게 할머니와 말하지 말라고 시키다니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걸. 저를 이렇게 괴롭히는 이유는 간단했어요. 제가 참다 못해서 재산을 넘기거나 아니면 집에서 나가기를 바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둘 다 하고 싶지 않았어요. 재산은 절대 넘겨줄 수 없고 제 집에서 나가는 것도 억울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계속 있을 수는 없었어요. 매일매일이 고문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이 집을 떠나기로 했어요. 민호야, 나 잠깐 어디 다녀올게. 어디 가세요? 드디어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어디 가는지 감시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 집에 며칠 있을 거야. 언제 돌아오실 건데요? 모르겠다. 생각 좀 해봐야겠어. 민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가 나가면 오히려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간단하게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와 세면도구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만 챙겼어요. 그런데 짐을 싸다가 방 한구석에서 오래된 통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 이게 여기 있었구나. 그 통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연이도 민호도 모르는 비밀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조금씩 모아둔 돈이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시작한 거였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비상금을 모아두자. 남편이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모았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모았어요. 언젠가는 쓸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써야 할 일이 없었어요. 민호가 잘 살고 있었고 저도 큰 돈이 필요한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통장은 계속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었습니다. 통장을 열어보니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 있었어요. 복리로 불어나서 제법 큰 금액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쓸 날이 왔구나.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은 이 돈을 민호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니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이미 제 재산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이 돈까지 줄 필요는 없었어요. 오히려 이 돈으로 뭔가 다른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현관에서 지연이가 물어봤습니다. 처음으로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친구 집에 며칠 다녀올게. 언제 돌아오세요? 지연이도 민호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모르겠어. 생각해보고. 어머니, 혹시 이상한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이상한 생각이라니요. 뭘 의심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무슨 이상한 생각? 그냥 어머니께서 감정적으로 행동하실까 봐요. 감정적으로 행동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혹시 제가 재산을 다른 데 줄까 봐 걱정하는 거였습니다. 걱정 마. 그런 일 없을 거야. 저는 대답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사실 거짓말이었어요. 이제 정말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 재산을 지연이나 민호에게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른 곳에 주는 것도 생각해 볼 만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 비밀 통장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오래된 친구 영숙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말순아, 갑자기 웬일이야? 영숙이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영숙아, 며칠 재워줄 수 있어? 물론이지. 그런데 무슨 일이야? 저는 영숙이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지연이가 어떻게 했는지, 민호가 어떻게 배신했는지 다 말했어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영숙이가 안쓰러워했습니다. 영숙아, 나 이제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어. 새로운 일? 응, 그냥 집에 앉아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기는 싫어. 영숙이는 제 말을 이해해 주었어요. 그럼 뭘 하고 싶은데?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어. 하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그때 영숙이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말순아, 우리 동네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건 어때? 어떻게? 요즘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많아. 그분들을 위한 뭔가를 해보면 어떨까? 영숙이 말을 듣고 보니 좋은 생각이었어요. 저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 일자리를 만들어주면 어떨까? 나이가 있어도 할 수 있는 일 말이야. 일자리요. 생각해보니 괜찮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영수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 글쎄, 반찬을 만들어서 판다든지 아니면 청소나 정리 일을 한다든지. 영숙이 말을 듣다 보니 점점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졌어요. 나이가 있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서 서로 도우며 살 수 있는 그런 것 말입니다. 영수가 정말 좋은 생각이야. 그럼 한번 해볼래? 응, 해보자.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 항상 남을 위해서만 살았던 것 같아요.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원하는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말입니다. 영숙이와 함께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워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의논했어요. 말순아, 일단 몇 명 정도가 함께 할 수 있을지 알아보자. 영숙이 제안에 따라 동네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나이가 있어도 뭔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일자리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70대 아주머니 한 분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그럼요. 함께 해봐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비밀 통장에 있는 돈이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일주일 만에 15명의 분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60대 후반에서 70대 분들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뭘 할까요? 회의를 열었습니다. 다들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셨어요. 반찬 사업은 어떨까요? 요즘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청소 서비스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경험이 많으니까. 아이들 돌보는 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하나하나가 모두 좋은 생각이었어요. 그럼 이렇게 해봐요. 여러 가지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반찬도 만들고 청소 서비스도 하고 아이 돌보는 것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거죠. 좋은 생각이에요. 다들 동의했습니다. 그럼 회사 이름은 뭐로 할까요? 희망이라는 이름은 어때요? 아니면 새 출발이라든지. 여러 이름이 제안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우리 동네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정했어요.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야겠네요. 영숙이가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할게요. 저는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돈으로 시작해봐요. 통장을 보여주자 모든 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머, 말순 씨. 이렇게 많은 돈을. 괜찮아요. 어차피 쓸 일이 없었던 돈이에요. 사실이었어요. 그냥 통장에만 넣어두고 있던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함께 하는 거죠.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제 돈을 탐내는 사람들만 봐왔어요.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달랐습니다. 제 돈을 탐내는 게 아니라 함께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럼 정말 시작해 볼까요? 네, 시작해요.
다들 힘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무실을 구했어요.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이제 진짜 사업가가 된 것 같네요. 영숙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이 나이에 창업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저도 신기했습니다. 평생 남편과 아들만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이제 제가 사장이 된 거예요. 첫 번째로 시작한 건 반찬 사업이었습니다. 경험이 많으니까 자신 있었거든요. 우리가 만든 반찬이면 맛있을 거예요. 그럼요. 우리는 몇십 년째 해온 일이니까. 다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지인들부터 시작해서 점점 입소문이 났습니다. 어머, 이 반찬 정말 맛있어요.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 동네 돌봄에서 만들어요. 고객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주문량이 점점 늘어났어요. 말순 씨, 우리 대박 날 것 같아요. 영숙이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왜? 집에 언제 들어오실 거예요? 아직 모르겠어. 엄마 집에 들어오셔야죠. 왜 들어가야 해? 엄마가 집을 비우시면 안 되잖아요. 집을 비우면 안 된다니요. 왜 안 되는 건가요? 민호야, 엄마가 집에 없으면 뭐가 문제니? 그게 이웃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요. 이웃 사람들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이유일까요? 민호야, 솔직하게 말해봐. 무슨 일이야? 엄마, 그냥 집에 들어오세요. 민호는 구체적인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알겠어. 내일 들어갈게. 저는 일단 집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보니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지연이가 평소보다 더 예민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셨어요? 친구 집에 있었다고 했잖아. 친구 집에서 뭘 하고 계셨는데요? 왜 이렇게 캐묻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놀고 있었지. 왜? 어머니 혹시 이상한 일 하시는 거 아니죠? 또 이상한 일이라고 하네요. 대체 무슨 일을 의심하고 있는 건가요? 무슨 이상한 일? 그냥 어머니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일 말이에요. 제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니요. 사업을 하는 게 제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걱정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혹시 제가 돈을 다른 곳에 쓸까봐 걱정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지연아, 너 혹시 내가 돈을 어디 써버릴까봐 걱정하는 거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 솔직하게 말해봐. 지연이는 잠깐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감정적으로 행동하실까봐 걱정돼요. 드디어 본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화가 나서 재산을 다른 곳에 줄까봐 걱정하고 있는 거였어요. 지연아, 너 정말 그게 걱정이야. 어머니, 저희를 위해서도 신중하게 행동해 주세요. 자기들을 위해서 신중하게 행동하라고 하네요. 제 재산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지연이와 민호에게 재산을 물려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 대신 제가 시작한 사업을 더 키워나갈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다시 사무실로 갔습니다. 말순 씨, 어제 집에 다녀오셨다면서요? 영숙이가 물어봤습니다. 응, 다녀왔어. 어떠셨어요? 역시 안 맞아. 이제 완전히 나와서 살 생각이야. 정말요? 그럼 아예 이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응, 작은 방 하나 얻어서 혼자 살 거야. 영숙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순 씨, 괜찮으실까요? 괜찮을 거야. 이제 우리 사업도 잘 되고 있잖아. 정말 사업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주문량이 계속 늘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말순 씨, 큰일 났어요. 영숙이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며느리가 법원에 뭔가 신청했다고 해요. 법원에?
성년후견인 신청을 했다고 하네요. 성년후견인이요? 그게 뭔가요? 영수가 그게 뭔 소리야? 말순 씨가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면서 자기가 말순 씨 재산을 관리하겠다고 신청한 거예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지연이가 그런 일을 벌였다니요. 그럼 내가 정신병자라는 거야? 그런 식으로 주장한 것 같아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멀쩡히 사업까지 하고 있는데 정신이 이상하다고 주장한다니요. 영수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법원에서 조사를 할 거예요. 말순 씨가 정말 판단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해? 일단 변호사를 구해야겠어요. 변호사요.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급하게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좋은 분을 소개받을 수 있었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가장 좋은 증거입니다. 변호사님이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럼 이길 수 있어요? 물론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근거가 너무 약해요. 정말 그랬습니다. 지연이가 제출한 증거라는 게 고작 제가 화를 냈다는 것과 집을 나와서 다른 곳에서 지낸다는 것 정도였어요. 이런 걸로 성년후견인 신청이 받아들여질 리 없습니다. 변호사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법정에서 심리가 열렸습니다. 지연이가 증인석에 나와서 증언했어요. 어머니께서 요즘 이상하게 행동하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말하는 건가요? 판사님이 물어보셨습니다. 갑자기 집을 나가서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게 지내세요. 그것 외에는 어떤 증거가 있나요? 어머니께서 감정 조절을 못하시고 이상한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이상한 사람들이라니요. 우리 동네 어르신들을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 분께서 말씀하시는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요? 판사님이 더 자세히 물어보셨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이요. 어머니께서 그분들과 어울리면서 이상한 일을 하고 계세요. 이상한 일이 뭔가요?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어머니 나이에 무슨 사업이에요? 판사님이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사업을 하는 게 문제가 되나요? 어머니께서 돈을 함부로 쓰실까봐 걱정돼요. 드디어 본심이 나왔습니다. 제가 돈을 함부로 쓸까봐 걱정한다는 거였어요. 그럼 어머니의 재산을 본인이 관리하고 싶다는 건가요? 그게 어머니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판사님이 제게 질문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똑똑하게 대답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정신이 멀쩡합니다. 사업도 성공적으로 하고 있고요.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반찬 배달과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말이에요. 수익은 어떤가요? 매월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 장부를 보여드렸습니다. 확실한 증거였어요. 판사님이 지연이를 다시 보셨습니다. 며느리 분께서는 어머니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데도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게 어머니께서 저희와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하세요. 성인이 본인 재산으로 사업을 하는데 왜 며느리와 상의해야 하나요? 판사님의 질문에 지연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분, 혹시 어머니 재산에 관심이 있으신 건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그럼 왜 어머니가 본인 돈으로 사업하는 걸 문제 삼으시는 건가요? 지연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판사님이 최종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신청인의 주장에는 충분한 근거가 없습니다. 피신청인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 신청을 기각합니다. 법정에서 완전히 이겼습니다. 지연이는 얼굴이 파랗게 질린 채 법정을 나갔어요. 말순 씨 축하해요. 영숙이가 기뻐했습니다. 고마워 영숙아. 하지만 기쁨도 잠깐이었어요. 이제 지연이가 얼마나 화를 낼지 걱정됐습니다. 과연 그 걱정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에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말순 씨가 며느리를 법정에서 망신 줬다더라.
그래?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머니 재산 뺏으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는구나. 소문은 점점 더 자세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했다더라. 어머나,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지연이에게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연 씨,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시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요. 지연이는 동네에서 완전히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장을 보러 나가도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렸어요. 아이들 학교에도 소문이 났습니다. 서준이 엄마가 할머니를 괴롭혔다더라. 정말? 어떻게 괴롭혔는데? 할머니 돈을 빼앗으려고 했다더라. 서준이까지 학교에서 놀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사 가면 안 되나요? 서준이가 지연이에게 말했어요. 왜 이사를 가? 친구들이 자꾸 놀려요. 지연이는 그제서야 일이 얼마나 커졌는지 깨달았습니다. 민호도 직장에서 눈치를 봐야 했어요. 민호 씨,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아, 별거 아니에요. 아내분이 어머니 재산 가져가려고 했다던데? 그런 게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인해도 소문은 이미 퍼진 후였습니다. 민호와 지연이는 동네에서 완전히 매장되었어요.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반면에 저는 동네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말순 씨,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며느리한테 당하지 않고 잘 이겨내셨어요. 우리도 말순 씨처럼 살고 싶어요. 사업도 더욱 잘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저희를 응원해 줬거든요. 말순신에서 만든 반찬이면 믿을 수 있어요. 어르신들이 정성스럽게 만드셨을 테니까요. 주문량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직원도 더 뽑아야 할 정도였어요. 지연이는 완전히 위축되었습니다. 집에만 박혀 있고 밖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결국 지연이가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지연아, 이제 와서 뭘 잘못했다는 거니? 어머니 기분을 상하게 해서 죄송해요. 기분을 상하게 했다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연아, 너 아직도 모르겠니? 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겠어. 지연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지연아, 너는 내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어.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했고.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아니라고? 그럼 뭐야?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라고 하네요. 언제까지 그런 거짓말을 할 건가요? 지연아, 이제 그만 거짓말해. 어머니, 너 정말 반성하는 거야? 아니면 또 딴수를 부리려는 거야? 지연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진짜 반성한다면 처음부터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작은 원룸을 얻어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한 것도 있었지만 자유로웠어요. 사업은 계속 번창했습니다. 이제 직원이 20명이 넘었어요. 말순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사람들이 저를 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 진짜 사업가가 된 것 같아요. 영숙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몰랐어. 저도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준이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서준아, 어떻게 왔어? 할머니 보고 싶어서 왔어요. 서준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쁜 짓 해서요. 13살짜리가 이런 말을 하다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서준아, 내가 미안할 일은 없어. 하지만 저도 할머니한테 냉정하게 굴었어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어른들이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서준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서준아. 엄마 아빠는 맛있는 것도 안 해주고 할머니 욕만 해요.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준아, 할머니도 너와 함께 살고 싶어. 하지만 내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을 거야. 할머니, 제가 부모님한테 말해볼게요.
서준아, 괜찮아. 할머니는 이제 혼자서도 잘 살고 있어. 하지만 할머니 외로우시잖아요. 외롭다고요? 사실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서준아, 할머니는 외롭지 않아. 할 일도 많고 좋은 분들과 함께 일하고 있거든. 정말요? 정말이야. 오히려 지금이 더 행복해. 서준이는 신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할머니 일하는 곳 구경시켜 주세요. 좋아, 구경하러 가자. 우리는 함께 사무실로 갔습니다. 어머, 서준이구나. 영숙이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준이가 인사를 했습니다. 서준아, 할머니가 여기서 뭘 하시는지 보여줄게. 저는 서준이에게 사업장을 구경시켜줬습니다. 와, 할머니가 이런 일을 하세요? 서준이가 신기해했습니다. 응, 할머니도 일을 할 수 있어.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서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때 영숙이가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서준아, 방학 때 여기서 아르바이트 할래? 정말요? 응, 간단한 일들을 도와주면 돼. 할머니, 저 여기서 일해도 돼요. 서준이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서준아, 부모님이 허락하실까? 제가 말해볼게요. 서준이는 정말로 집에 가서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엄마, 저 할머니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싶어요. 지연이는 처음에는 반대했겠지만 서준이가 워낙 간절하게 부탁했나 봅니다. 결국 허락을 받았어요. 할머니, 엄마가 허락해 주셨어요. 서준이가 신나서 뛰어왔습니다. 정말? 좋아, 그럼 함께 일해보자. 서준이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간단한 포장 작업부터 심부름까지 뭐든지 했어요. 서준아, 정말 잘하네. 할머니, 재미있어요. 서준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나중에 사업가가 되고 싶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할머니처럼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서준이 말을 듣고 있으니 뿌듯했습니다. 서준아, 사업이라는 게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거야. 할머니가 지금 하는 일처럼요. 맞아. 서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그럼 재산은 욕심이 아니라 사랑으로 물려주는 거라는 뜻이에요. 서준이가 갑자기 깊은 말을 했습니다. 서준아, 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할머니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는데? 할머니는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일하시잖아요. 정말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서준아, 내가 그걸 안다니 할머니가 정말 기뻐.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서준이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제 재산은 이 아이에게 물려주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었습니다. 서준이가 더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서준아, 할머니가 약속할게. 무슨 약속이요? 할머니 재산은 너한테 물려줄 거야.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내가 할머니처럼 좋은 일을 하겠다고 약속해야 해. 약속해요, 할머니. 저는 꼭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할 거예요. 서준이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아, 그럼 할머니가 너를 믿을게. 그날부터 서준이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방학 내내 저희와 함께 보냈어요. 할머니, 정말 재미있어요. 서준아, 너도 정말 잘하고 있어. 서준이를 보고 있으니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라면 제 뜻을 이어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사업은 더욱 커졌고 이제 지역에서 유명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말순 사장님,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신문에서요? 네, 어르신 창업 성공 사례로 소개하고 싶다고 하네요. 신문 인터뷰까지 하게 되다니 신기했습니다. 인터뷰가 나간 후에 더욱 유명해졌어요. 전국에서 견학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말순 사장님, 어떻게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가족들이 제 재산만 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의미 있는 일에 쓰기로 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대단하세요.
그럼 가족들과는 어떻게 지내세요? 따로 살고 있어요. 하지만 손주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준이는 이제 완전히 제 편이 되었어요. 방학 때마다 와서 일을 도와줬습니다. 할머니, 저 고등학교 졸업하면 할머니 회사에서 정식으로 일하고 싶어요. 서준아, 대학은 안 가고? 대학도 가고 싶지만 할머니 일도 배우고 싶어요. 좋아, 그럼 경영학과에 가서 공부한 후에 와. 네, 알겠어요. 서준이는 정말로 경영학과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마다 회사에 와서 일을 배웠어요. 한편 지연이와 민호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많이 힘들어한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직장에서 승진도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연이는 아예 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말순 씨,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 안 보시는 거 아니에요? 영숙이가 걱정했습니다. 영숙아, 난 더 이상 그 사람들과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가족이라는 건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들은 내 재산만 노렸어. 영숙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연이가 제 재산을 가로채려고 서류를 위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말순 씨, 큰일 났어요. 영숙이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왜? 뭔 일이야? 며느리가 어머니 명의로 서류를 위조해서 재산 이전을 시도했대요. 뭐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연이가 그런 범죄까지 저질렀다니요. 하지만 은행에서 발견해서 실패했어요. 경찰에 신고됐다고 하네요. 경찰 신고까지 됐다니요. 며칠 후에 정말로 지연이가 구속되었습니다. 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뉴스에서 나올 정도였어요. 민호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이렇게 된 것도 엄마 때문이에요. 내 때문이라고? 엄마가 저희를 너무 냉정하게 대했잖아요. 아직도 제 탓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지연이가 서류를 위조한 게 내 탓이야. 엄마가 재산을 안 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재산을 안 주면 위조해도 된다는 거니?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호야, 너도 공범이니? 엄마,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 정말 몰랐어요. 지연이가 혼자 한 일이에요.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호야, 이제라도 정신 차려. 엄마. 너도 엄마 재산만 바라보지 말고 내 힘으로 살아가. 민호는 울먹이며 나갔습니다. 지연이는 결국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습니다. 동네에서는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시어머니 재산을 위조해서 빼앗으려고 하다니. 정말 나쁜 여자야. 지연이는 결국 이 동네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었거든요. 민호도 함께 떠났어요. 직장도 그만두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하지만 서준이는 저와 함께 남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와 함께 살고 싶어요. 서준아, 부모님 따라가지 않아도 되니? 저는 할머니가 더 좋아요. 부모님은 할머니한테 나쁜 짓만 했잖아요. 서준이가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서준이는 저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몇 년이 더 지났습니다. 서준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정식으로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제가 할머니 일을 이어받을 수 있어요. 서준아, 정말 고마워.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겠어요. 서준이는 정말 좋은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드디어 법정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때가 왔어요. 제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지 정식으로 결정하는 자리였습니다.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 윤말수는 제 재산 일체를 손자 강서준에게 물려줍니다. 법정에 앉아있던 민호와 지연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강서준은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사람들을 돕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할머니, 약속드려요. 서준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민호가 항의했습니다. 판사님,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저는 아들인데 한 푼도 못 받는다고요?
판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지는 본인이 결정할 권리입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연이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지연 씨, 미안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재산은 욕심이 아니라 사랑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서준이만이 제 사랑을 이해해 줬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서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서준아, 이제 너한테 부탁이 있어. 말씀해 주세요. 이 회사를 더 크게 키워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줘.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어요. 서준이와 함께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영숙이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축하해 줬어요. 말순 사장님,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안심이에요. 서준이가 회사를 잘 이어받을 거예요. 저는 모든 분들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말순 사장님, 저희야말로 감사하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고마워요. 그날 저녁 서준이와 단둘이 앉아있을 때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후회 안 하세요? 서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뭘 후회해? 아빠한테 아무것도 안 주시는 거요. 서준이는 아직 어린 마음에 아버지가 걱정되는 모양이었어요. 서준아, 할머니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알고 있지? 네, 알고 있어요. 그럼 후회할 이유가 없잖아. 저는 정말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그럼 이게 복수인 거예요? 서준이가 순수한 눈으로 물어봤습니다. 복수라고 생각하니? 잘 모르겠어요. 저는 서준이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서준아, 진짜 복수는 돈을 뺏는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사랑을 남기는 거지. 서준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사랑을 남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할머니가 이 회사를 만든 건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야. 사람들을 도우려고 한 거지. 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뜻을 너한테 물려주는 거야. 그게 진짜 사랑이고 진짜 복수야. 서준이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이해했어요. 뭘 이해했어? 아빠와 엄마는 할머니 돈만 원했지만 할머니는 저에게 더 소중한 걸 주신 거예요. 그게 뭔데? 사랑하는 방법이요. 서준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영리한 아이였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다 이해해 줬습니다. 서준아, 할머니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게 뭔지 아니? 돈을 많이 버신 거요? 아니야. 그럼 회사를 성공시키신 거요? 그것도 아니야. 그럼 뭐예요? 너 같은 손자를 둔 거야. 서준이가 저에게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가 자랑스러워요. 고마워, 서준아.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할머니, 내일부터는 제가 더 열심히 일할게요. 서준아, 급하게 하지 마. 천천히 배우면서 해. 네, 알겠어요. 그리고 기억해.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야. 네, 할머니. 사람을 도우는 게 목적이고 돈은 그걸 위한 수단일 뿐이야. 서준이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였어요. 아들과 며느리 눈치만 보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늙은이 취급받으며 살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사업가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서준아, 할머니가 너한테 마지막 당부 하나만 할게. 말씀해 주세요. 절대 돈 때문에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 네, 그럴게요. 내 아빠도 엄마도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냥 돈에 눈이 멀었을 뿐이지. 할머니. 언젠가 그 사람들이 진짜로 반성하면 용서해줘. 네, 알겠어요. 서준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이런 아이에게 제 뜻을 맡길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원하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할머니, 그럼 저 이제 들어가서 쉴게요.
그래,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서준이가 방으로 들어간 후에도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걸 말입니다. 지연이와 민호는 제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하지만 서준이는 달랐습니다. 돈보다 더 값진 것을 얻었죠. 바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운 거였어요. 진짜 복수는 돈을 뺏는 게 아니라 사랑을 남기는 거지. 제가 서준이에게 했던 말을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저는 복수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전해준 것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서준이를 통해서 계속 이어질 거였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거고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거였어요. 그게 바로 제가 원했던 진짜 복수였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였어요. 사랑으로 가득 찬 하루가 말입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서준이는 회사를 전국 규모로 키웠어요.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일하고 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민호와 지연이는 여전히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어요. 가끔 안부 전화가 오지만 예전 같은 관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서준이는 약속한 대로 그들을 용서했어요. 명절 때면 만나서 식사도 하고 있죠. 저는 이제 89세가 되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회사 일은 서준이에게 완전히 맡겼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걸 매일매일 확인하고 있거든요. 진짜 복수는 정말로 사랑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